40이 넘어가면 이제 보통 데스크에 앉는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부장님이 되는 거죠. 그럼 넘으셨네요? 나이로는 벌써 넘었죠. 근데 또 이게 욕심이 있으니까 안 가시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노욕이라고 하죠. 노욕. 안녕하세요. 유튜브가 조금 느립니다. 저희가 지금 배우러 와가지고 배울 게 진짜 뭐 많아요. 하신대요 유튜브로. 뭐 안 하는데 전문 유튜버는 어떻게 하나 배우러 왔다는 거죠. 제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아니야, 이게 기준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유튜버 중에 한 명 침착맨님의 스튜디오에 와서 노하우를 지금 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방송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제 생방송을 매일 한다는 건데 하다가 내가 뭔가 실수할 수도 있고, 저희는 늘 그런 공포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은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지만 어느 순간 또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나도 모르게 어떤 잘못을 하면 비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생방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쵸. 리스크가 있으니까 생방을 잘 안 하는데, 저희가 좀 전에 같이 점심 먹다가 그러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막 침착맨님이랑 하고 있었는데, 침착맨님 뭐 4시간 5시간 생방을 해버린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100m 높이에 이렇게 가면 재밌잖아요. 아, 매일 그 스릴을 즐기고 있다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일반인이 머리를 자르는 영상을 올려요 유튜브에. 네네네. 봐요? 안 보겠죠. 안 보죠. 네. 그냥 일반인 머리 자르는. 근데 아이유가 머리를 자르는 영상을 올려요.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연예인이 리스크 생방송에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이걸 한다? 그거 자체가 이미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잘못 뛰셔서 떨어졌어. 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라는 거야. 이게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재밌지. 그죠? 재밌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원랜드에 갔어요. 판돈을 안 걸고 자기는 배팅을 하겠대. 우기는 거랑 비슷해. 주장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네. 재미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재미를 뭐, 원하신다면 내 판돈을 걸어야 된다. 내가 뭐 20년간 활동을 한 만큼 그만큼의 판돈이 걸리기 때문에 내 경력을 다 걸어야 돼, 이 방송에? 그만큼 더 짜릿하죠. 봐봐요. 아까 말했잖아요. 일반인이 머리 깎는 거 궁금해요? 안 궁금하다니까. 그냥 신입 PD님이 생방송을 하면 안 궁금해요. 근데 20년 경력 걸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채널 15회를 하지만, 유튜브를 하지만 어쨌든 방송국에 있는 PD들 후배들이 같이 만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하다 보면 결과물이 이제 방송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 친청회님이 어쨌든 저랑 같이 그림형자라는 컨텐츠 하면서 저희가 쉬는 시간마다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유튜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규모 확 줄여서 다시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 뭐 할까요? 했더니 친청회님이 그냥 사람 불러서 얘기하세요. 그랬잖아요. 저한테 기억나요? 지인. 네. 네, 지인 불러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편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똑같거든요. 제가 하는 포맷하고. 사실은 오늘 이 친척맨님이랑 방송하고 나서 여기 이제 시스템을 카피한 다음에 똑같이 구축해가지고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제 찍었어요. 어제 찍었는데 어제 우리끼리 막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이거를 친척맨님은 라이브도 하고 나중에 편집해서 또 내던데 우리도 오늘 그럼 라이브를 해야 되냐 가지고 한 1시간 토론을 한 것 같아. 라이브를 안 하고 찍으신 거죠? 못했죠. 못하고.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괜히 라이브 켜서 하다가 혹시라도 뭐 문제나 발언이나 이런 게 나갔다가 나중에 어저께 하셨다고? 영원히 박제되면 안 돼. 어저께? 어제 인도를 그냥 걸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격투기 보잖아요. 재밌죠. 당연히 지금 하는 방송도 재밌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퀴 보셨어요? 격투왕 바퀴? 봤죠. 맨 지하 30m 안에서는 어떻게 네네. 싸워요? 걸고 싸우잖아요. 그날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여기가 인터넷 방송이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오래 하셨으니까 여기서 뭐 멈춘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를 또 해도 되잖아요. 이미 지금 지하 격투장에서 진 걸로 상정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생각은 해야죠. 모르고 하는 거는 무지지만 알고 하는 건 용기죠. 조금씩 설득이 되기는 되고 있어가지고 자주는 안 봅니다. 저는 사실 침착맨님 유튜브를 알고 보니까 구독은 해놨더라고요. 근데 구독해놓은 이유가 오늘은 뭐 하나, 저는 그게 약간 버릇이에요. 예능 프로그램은 잘 안 보지만 예능 프로그램 기사는 전 다 보거든요. 요즘 이런 걸 하는구나. 그리고 침투부님 유튜브도 이렇게 하면 썸네일이 다 나오니까 이런 걸 가지고 했구나. 뭐 햄버거 먹었구나. 뭐 어쨌든 오늘 눈으로 봤는데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려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네요. 재미가 있고 지하 격투장만의 투박한 맛이 있어요. 또. 아니, 지금 여기 그 맛에 적응되면 또 세련된 걸 못 보죠. 산업 스파이라는 말이 너무 웃겨. 근데 사실 그 의도가 없지 않거든요. 제가 그림 영자 끝날 때쯤 신청맨님한테 회식할 때 한 번만 불러줘. 나 거기 가서 한 번만 구경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돼서 자연스럽게. 나야 땡큐지. 눌러주면. 사실은 전에부터 뵀었어요. 저 웹툰 작가 할 때. 그쵸. 인연이 그때 얘기하면 또 웃기는데. 이말년 서유기 연재하고 있을 때 TVN 관계자분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볼 수 있냐 해서 날짜를 잡았더니 오셨어요. 제가 있는 곳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이제 신서유기라는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텐데 이말년 작가님 만화를 워낙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말년의 서유기를 내가 그때 좀 좋아했어가지고 티징 같은 만화를 그려주시면 마케팅할 때 좀 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홍보팀에 이말년 작가님을 좀 모시고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이제 어떨까요? 해서 이제 연락이 갔던 거고 그때 통화를 했나 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해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거기 마을회관 앞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 가운데 팔각정 정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을 거다. 그 정자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왜 팔각정 정자에 왜 있나 했더니 그때 이말년 작가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시간이면 제가 아이디어를 구상하다가 머리를 쥐어뜯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정자에 앉아있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정자에 갔더니 정자에 계셨었어요. 예, 정자에 계셨어가지고 근처에 옮겨서 이제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이 약간 죄를 짓고 도망쳐 나온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죄를 씻기 위해 가는 이 여정을 간단하게 좀 만화로 해주시면 저희가 홍보용으로 쓰겠습니다. 며칠 있다 결과물이 왔어요. 회사에서 한바탕 회의가 또 벌어졌죠. 이 만화를 공개해도 되겠느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아마 지금은 당연히 없어졌을 텐데 굉장히 좀 수위가 높은 수준의 어떤 만화가 와가지고 그때 뭐 어떻게 조금 수정해서 냈나 뭐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놀라운 게 뭐였냐면은 담당자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세게 해달라고. 네,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갸우뚱하면서 저도 보냈어요. 근데 괜찮다고 했어요? 그럼요. 거기서 좀 센 척했던 것 같아 담당자님.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내가 보니까 지상세계의 기준과 지하 격투장의 기준이 지금 좀 다르죠.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세게 해주세요. 저희 이번에 좀 세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이걸 하시는 분인데 지금 만화를 봤는데 저희 출연자 4명이 다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거의 이 만화만 공개하면 그냥 방송을 폐지해야 되는 상황.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조금만 작가님 수정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놀랐어요. TVN 이걸 통과시켰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이거는 처음 교차 검증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담당자님이 괜찮다고 해서 저는 간 거였어요. 그럼 난 오해가 좀 있었네. 왜냐면 정자에서 만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약간 신화처럼 떠도는 거예요. 야, 그 만화가님은 뭐 정자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서 줬는데 수위가 굉장히 센 게 나고 막 이러니까 약간 자연인처럼 보고 있었네. 그치. 이 사람 이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자연인.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사실은 화를 내야 되는데 그냥 자연인은 자연인의 생각이 있겠지. 우리는 이제 딱 그런 일이 한번 있으면 선거 이렇게 되거든요. 저분은 위험해. 그 이후로 이제 알고 지내다가 출장 15야? 그쵸. 여기서 출장 왔었죠. 그림을 되게 좋아하셔서 요거 선물을 하나. 뭐예요? 포스터 북입니다. 여행하면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이거 봤어요. 기본적으로 이말년 작가님의 그림의 또 팬이기 때문에 우리 침착맨 유튜버 침착맨이 아니라 그 전에 또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출장 15에 나왔을 때 이말년 작가님 그림 중에 하나를 저작권을 저희가 이제 뺏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매기더라고요. 자꾸 그걸 상품으로 넣어서 왜 자꾸 매기는 거예요? 진짜 매기는 게 못하시는 분이 나는 내가 좋아하니까 남들도 좋아할 거라고 여러 번 하셨잖아요. 여러 번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이거를. 저희는 지금 페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작게 뽑았다. 후배들한테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이게 볼품이 없어서 그렇지 않냐. 크게 뽑아서 이걸 상으로 가져가면 분명히 좋아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회의할 때 대답이 없이 침묵이 흐르는 경우 있잖아요. 다들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관심밖에 없어요. 조정에 관심밖에 보통 용기 있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 그거 좀 크게 한번 그래도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하지마. 저도 사실은
선물은 아닌데 오늘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아니 나온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조용히 갔다 와야지 했는데 어제 이제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주섬주섬 이걸 꺼내주는 거예요. 네. 내일 침착맨님 방송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거기다 나와요. 거기 일정표에. 일정표에 나온다고 하면서 오늘 지락실 첫 방이거든요. 예. 이건 지락실 티인데 저는 홍보용으로 입었지만 이건 그냥 조용히 들으려고 그랬는데. 잘 쓰겠어. 어디가? 입고 올게요. 아 진짜? 신서유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TV에다 안 하고 인터넷에다 하는 프로그램을 좀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시즌1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이제 네이버가 동영상 서비스를 막 시작할 때였어요. 맞아요. 야 우리는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이번에는 혁신적으로 TV에 내지 않고 그걸로 올려서 조회수라는 걸 처음 봤죠. 저는 그때 처음에 들었을 때 아니 TV용으로도 잘 되고 계신데 굳이 왜 외부로 가려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트렌드가 계속 바뀌면 남들 다 이 정거장에서 내려서 다음 기차를 옮겨 타는데 나만 혼자 이 자리 편하다고 계속 앉아있다 보면 점점 뒤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소위 말하는 인터넷이나 뭐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차세대 트렌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잘 되든 안 되든 먼저 가서 경험은 해봐야 나중에 급박하게 바꿀 때 적응할 수 있으니까 사실 채널 15에도 혹시라도 어느 날 방송국이 다 망했어. 다 망하고 유튜브만 살아남았다. 뭐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있죠. 보험을 거는 거죠. 여기도 하나 해놓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계속 막 알아보시네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약간 요거 이제 산업 스파이 온 거잖아요. 지인 초대석 하려고.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일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적응하려는 2개, 모니터 3개, 카메라 하나 여기, 마이크 2개. 그래 오케이.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능도 좀 약간 없었던 거 하시고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자가복제에 아이콘처럼 제가 이제 하던 거 또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삼시세끼 하면 또 삼시세끼 있긴 한데 그거 처음에 나올 때는 없었던 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때가 뭐 윤식당도 나오고 뭐 30대 말 40대 초가 창의력이 폭발할 때고 그게 이제 끝났어요. 한 4, 5년 전에 그게 끝나고 이제 옛날처럼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망하더라도 거기서 쌓이는 노하우가 있고 나는 못 가지고 가더라도 내 후배들은 또 그걸 받아서 뭔가로 또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이 팀이 제가 뭐 촬영하면서 좀 보면은 거의 그냥 이 팀에서 나갔다 오고 약간 계속 그러던데요. 이 팀 안에서 배합을 해서 보내고 다시 돌아오고 캐리어 같이 인터셉터 팀 만들어서 나가고. 네, 맞아요. 근데 그 조합은 딱딱딱 팀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합해서 이렇게 나가고 다시 섞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조합해서 나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밑에 이제 PD님 작가님들이 어쨌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요 성향의 사람이 연출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그 PD가 이말년 저 침착맨님 같은 성향이야. 혹시 이분이 외골수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현장에서. 저 같은 사람인데 왜 외골수적인 판단을? 지하격 투쟁에 있던 사람이니까. 외주를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옆에서 어떤 사람이 굳이 이거는 외주를 타지 말고 가끔은 고속도로도 갔다가 해줘야죠. 그러니까 성향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제 작가분이나 동료 PD들 이렇게 사람을 엮어서.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해요? 왔다가 다 흩어지고 다시 또 조합이 돼서 또 내보내고.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방송국에 있으니까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근데 저도 내 팀만 짜서 일을 해봤지 남의 팀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럼 뭐 이게 총괄적으로 이제 해주시는 PD님들이 얼마나 관여하는지 정도도 다 다른 거죠? 그것도 다 다르죠. 하나하나 다 만지는 데도 있고. 맞아요. 그걸 이제 떼어 놓으려고 저도 노력하는 중이에요. 뭘 떼요? 그러니까 침착맨님이 만약에 이제 후배 PD다. 쉽게 떨어지기 공동 연출한다.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은 네가 알아서 해봐 해놓고 그윽하게 봐. 알아서 근데 해봐.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계속 이제 계속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동 연출하는 후배가 처음에는 네네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럼 지가 하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나요? 근데 그게 보이는데 소위 말하는 꼰대기질 같은 게 또 막 그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나도 모르게 관여를 자꾸 하게 되는 내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하고 그걸 좀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시니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인지가 안 되면 그냥 툭툭툭 할 텐데 약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그런 그렇죠. 어투가 인지를 하니까 안 하려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꼰대 이런 말이 옛날엔 저하고 관계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경험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서 뭐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안 해야 될까 만약에 안 해요. 그럼 사실 그 조직이 없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맞다. 같이 제작하는 거니까 뭐 나영석의 향이 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 말이 맞네. 그것도 맞는 거죠. 왜 그럼 내가 사표를 내야 되는 거네. 이게 맡겼는데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나가야죠. 나가고 이거 지하 격투장 하나 만들어서 저랑 이제 다이다이로 가야죠 이제. 뭐 침착맨 말씀처럼 가만히 있는 건 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아무래도 의견을 내지만 한창일 때가 있거든요. 모든 연출자는 지금이 약간 전성기야. 이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세상과 싱크로가 완전히 맞아 있다라고 느끼는 시기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랑 일치하는 순간이구나. 완전 그 순간. 저도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당신은. 아 그래요? 전 좀 약간 지나가고 이게 이렇게 맞았는데 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여기서 침착맨님의 영광의 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근데 그랬던 시기에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중에 복귀를 해보면 내 생각이 다 맞았어. 뭐 약간 이런 게 옛날에는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냥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 말대로 해. 왜냐면 내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말했던 게 이거예요. 내 말이 맞으니까 맞다고 하지 웃기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요즘 딱 느껴요. 지금 나와 세상의 싱크로가 이제 틀어졌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사실 몇 년 전부터 느껴왔고 근데도 아닌 척하죠. 여전히 맞아 있는 척. 밖에 나가면 그렇게 해야죠. 다음 세대, 다음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야 되고 나는 이제 그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막 버릇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관여하는 게 있고 관여하고 나서 집에 오면 또 후회하고 괜한 소리 했네. 가만히 있을걸. 근데 원래 PD님들은 이 정도쯤 되면은 원래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뭐 이런 포지션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뭐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 입사했을 때만 해도 소위 말해서 현장에서 조연출하고 연출하고 자기 프로그램 하는 현장에 필드에 있다고 하는 그 필드에 있는 시기가 한 40까지는 필드에 있고 40이 넘어가면 이제 보통 데스크에 앉는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와서 이제 CP 뭐 이런 직함도 있고 부장님이 되는 거죠. 넘으셨네요? 나이로는 벌써 넘었죠. 이제. 한참 넘었네요. 한참. 나이로는 한참 그렇게 됐는데 너무 많이 급변을 하니까 이제 저희처럼 좀 오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이제는 뭐 저만 이러는 건 아니고. 근데 또 이게 욕심이 있으니까 안 가시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노욕이라고 하죠. 노욕. 옛날의 영광을 다시 더 누리고 싶어 막 이게 있는 거죠.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늦기 전에 보여주고 싶은 게 아직 남았다기보다는 뭔가 운 좋게 뭐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운 좋게 대박이 하나 나면 이거 봐 내가 또 해냈어. 나 나이 50인 나 증명하고 싶어. 그런 짜릿함 같은 거. 진짜 노욕이에요. 노욕. 나가야 돼. 약간 그 노년 복서 같은. 맞죠. 실베스터 스텔론 나 증명할 거야. 증명하고 그러고.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두드려 맞으면서도 막 난 아직 쓰러지지 않았어 막 약간 이런 느낌. 저 도파민 중독 나오네요. 제가 요 얘기를 그때 김풍 작가님이랑 했었어요. 근데 회식 마지막 회가 풍영하고 해가지고 도파민 그때 또 나왔다. 우리 도파민 얘기를 그때 김풍 작가님하고 한 1시간 했어요. 이거. 그때 김풍 작가님이 나와야지. 저한테 진단을 그렇게 내려줬거든요. 당신은 도파민 중독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그분이 진단해서 도파민 중독 아닌 경우가 없었어요. 모든 현대인은 다 도파민 중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할 때 다 도파민 중독 얘기가 나와요. 내가 볼 때 김풍 작가님은 그 시즌에 팔고 다니는 어떤 제품이 있어요. 지금 시즌은 도파민. 왜냐하면 굉장히 풍경이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 내용을. 처방으로 그 명상이 또 들어와요. 어저께도 명상을 어저께 회의 한번 그래서 저희한테 다 유튜브 하나씩 보내주시면서 이제 요거 한번 보세요. 아이러니한 게 유튜브 같은 빠른 흐름의 영상을 보니까 도파민 중독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명상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유튜브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이게 참. 그러니까 도파민 치료를 하러 도파민 숲으로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시도를 좀 막 하셨잖아요. 막 5분짜리 막 10분짜리 편성. 그게 이제 저희 채널 15야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과감한 걸 해보자. 왜냐면 TV에는 여러 가지 심의도 있고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엄격하잖아요. 그렇다고 유튜브는 막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 표현에 더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정제된 부분만 TV에 짧게 그냥 예고처럼 보여주고 본편을 유튜브에 길게 낸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한테도 평소보다 좀 편하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했던 게 아간세라고 해서 아이슬란드 간 새끼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은지원 씨랑 이수근 씨가 3박 4일 일정으로 아이슬란드에 오로라를 보러 갔다 오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TV에서는 못 보던 연예인들의 맛도 좀 볼 수 있고 TV랑은 좀 다른 느낌의 예능을 유튜브에서 시도한다라고 생각해서 나름 좀 새롭게 해보자라고 출발을 했었던 거죠. 근데 신서유기가 시즌을 더해가면 갈수록 인터넷에서만 안 하고 TV에 태워졌잖아요. 접은 거죠. 포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컨셉은 다른 거였는데 비슷하게 다시 갔잖아요. 맞아요. 기존 형식으로. 네, 맞아요. 15야도 좀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완전 그렇게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유튜브가 진짜 자극적이야. 도파민 중독이야 이것도. 이것도 도파민이야. 이 플랫폼 자체가 도파민이야. 왜냐면 근데 치료법도 유튜브에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더 중독적이야. 그게 너무 약과 독이 같이 있어. 네. 왜냐면 하다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볼 수 있고 시청률이 아니라 조회수는 정말 개수 단위로 나오잖아요. 맞아. 그때 어떤 성과가 보이고 그 중에 하나 사람을 중독시키는 게 바로 또 구독자 수예요. 10만 가고 100만 가고 할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산에 가서 도토리 줍는 느낌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막 늘어나거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도토리 주워서 도토리묵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는 내가 왜 줍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막 중독되는 거죠. 그죠, 그냥. 네. 어느 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 프로그램이 카메라 감독님이 한 20명이 와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전 세계 어느 유튜브가 이렇게 TV 하듯이 TV보다 오히려 더 사이즈가 커진 경우도 있고 해서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초심과는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소규모로 조금 TV와는 조금 다른 맛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신이 나서 또 점점 우리도 더 힘을 주는 거죠. 프로그램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출장이나 뭐 이런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그동안 유튜브에서 많이 했거든요. 여기 왔던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하반기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저희가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좀 작게 옛날처럼 구독자님과 막 바라보면서 그때는 막 맨날 싸우고 그랬거든요. 뭐 달나라에 가네 마네 막 이러면서 막 우리끼리 재밌게 유튜브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너무 옛날 얘기처럼 이제 돼버린 거예요. 아니 달나라 그거 채널명 바꾸는 걸로 한 거잖아요. 처음에 나나나였는데. 그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될 리가 없다. 뭐 이제 되면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달나라 여행 보내지 뭐 그랬는데 구독자가 어느 날 막 늘어가지고 100만 명이 진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채널 15야. 네네. 그 채널이. 그래서 라이브를 켜고 유료 없던 구독 취소 캠페인을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잠시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부탁드립니다 해서 그럼 더 올라가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우리를 어여삐 여겨서 취소하시는 분들과 이놈들 골탕 좀 먹여봐라 해서 구독을 누르시는 분들이 막 싸움이 붙어서 막 100일만 갔다 98만 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넘어버렸어. 네, 이제 어쨌든 넘기고 그때 뭐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드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거 얘기하다가 좀 넘어갔는데 채널 좀 쉬신다고 그 하면서 그 공약 얘기가 나오면서 쉰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양적 성장, 양적 팽창에 그동안 너무 우리가 매몰돼 있었다. 구독자 수나 뭐 이런 구독자 수나 조회수나 뭐 이런 물론 그것도 너무 좋았고 즐거웠고 뭐 거기서 오는 보람도 분명히 있는데 더 늦어지면 영영 못 돌아올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조금 규모도 확 축소하고 물론 뭐 저희 친한 연예인분들도 가끔 놀러 오시고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저나 저희 제작진이 주인공이 돼서 좀 방송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옆에서 그냥 뭐 관계자가 아니지만 조언자죠. 저희 고문이시죠. 네, 뭐 해봐도 될까요? 좀 살짝 말씀. 그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하려던 유튜브 컨텐츠 중에 제목이 하나가 침착맨의 채널 15야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침착맨이 와서 채널 15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다 버려. 뭐 이거 해. 뭐 이런 컨설팅을 받는 프로그램을 해볼까. 책임 없는 쾌락. 책임 없는 쾌락. 그렇지. 하지마. 책임은 이쪽에서 리스크는 다 있죠. 나는 이건 빼고 이건 넣고 이거 제일 재밌는 것만. 그럼요. 그거까지 할 수. 너무 재밌겠는데 그거. 네. 제가 일단 들었을 때 느낀 거는 저는 일단 불가능하다.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절대 너무 멀리 갔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550만이고 일단 뷰가 막 아까 세븐틴 거 잠깐 봤는데 한 300만, 400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채널에서 마음 편하게 해가지고 뷰 예를 들어 막 5만, 10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300만씩 나왔던 다른 컨텐츠들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새로 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이거대로 가고. 그래야지 자유가 생깁니다. 근데 큰일 났네. 이미 깔린 게 500만, 300만이라 할 수가 없다. 아니 왜냐면 지금 그러면 고문님 제가 다 말씀드린 게 아니죠. 이쪽 사정을. 초심으로 돌아가자. 요 결정을 하면서 지금 있는 컨텐츠 이후에 요 팀을 지금 제가 옮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없는데. 채널이요? 그래서 나는 다리에 불을 지른 거지. 이거 내가 옆에 PD 작가님들이 예를 들어 막 한 10명씩 있어.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막 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내가 그분들을 얼마 전에 다른 팀으로 제가 보냈단 그게 말이야. 언제입니까? 한 2주 됐어. 그러면 번복 가능합니다. 아니 번복이라는 단어가 왜 있어요? 사람들이 쓰니까 있는 거예요. 안 돼. 번복이란 왜 있냐고. 이미 거기 새 프로 기획하고 있어. 그 프로그램 여기서 기획하려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요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번복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농담처럼 뭐 번복하면 되죠 그랬는데 일단 저희 딴에는 큰 맘을 먹고 내린 결정인 거예요. 나름 돌아갈 다리에 불을 지르고 배수진을 당분간은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불도 태웠으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근데 이제 배수진이라는 게 말 그대로 불을 뒤에다 두고 이겨내가지고 배수진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선례가 하나 잡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망한 전투가 툭하면 어쩔 수 없다 우리 배수진이다. 배수진 안 쳐도 되는데 야 이쯤 오면 우리 배수진 쳐야 돼. 갑자기 찾으러 가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패닉 상태. 야 나 밀지 마. 오히려 더 패닉 상태. 지금 살짝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배수진이란 말이 처음에 잘된 설레 때문에 뒤에 사람들이 툭하면 이제 좀 배수진을 좀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의 생각은 그런데 이미 또 지나간 게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 보자면은 네네네. 그 채널에서 일단 해보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게다가 어제 찍었다니까 하나를. 근데 그거는 외줄로 안 했잖아요. 그냥 인도에 꼭 그걸 타야 돼요 진짜 외줄을? 어떤 거냐면요 어저께 하신 거는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요거 타고 간 거예요. 요거. 우리 자주 하죠. 우리 자주 하잖아요. 담보된 외줄 타기. 예, 요거 하는 거, 요거 하신 거예요. 요거. 뭐 옆에 발을 딛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그냥 소소한 재미. 네네. 그거 하신 거는 좀 재밌게 됐나? 뭐 찍으면서는 재밌었는데 또 붙여봐야죠. 저희는 또 편집을 또 해봐야 아는데 그것도 요즘 되게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게 침착맨 채널 보면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어요. 저희는 그냥 짧게 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는 것만 싹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침착맨님 방송을 가끔 보면 이렇게 라디오 듣듯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쭉 듣는 맛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봉투 붙이는 거 이런 거 하셨거든요. 아르바이트. 예. 그런 거 할 때 틀어놓으면 진짜 그냥 그냥 봉투 붙이면서 저 방송 보고. 포인트는 집중 안 해서 봐도 되는. 그러니까 저희는 좀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 보는 동안엔 계속 웃겨야 되고 웃기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편집으로 막 장난치고 막. 근데 그것보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하는 부분도 좀 있구나라는 걸 요즘 좀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템포가 너무 빠르면요. 만약 예를 들어 설거지하다가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막 너무 재밌죠. 그럼 재밌으면 어떻게 돼요? 보고 있어요.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고무장갑을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대충 보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5분 건너뛰었어요. 그렇게 안 돼요. 왜냐? 재밌으니까 5분 다시 돌아가서 봐야 돼. 당신 천재 아니야? 진짜 이 말은 난 너무 지금 와닿았는데? 보는 사람에게 집중력을 요구해요. 사실 한 5분 안 봐도 크게 아깝지 또 않은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방송을 켜요. 뭐라고 해. 하다가 들어오면 근데 안 들어도 전혀 안 아까워. 이래야 돼. 안 아까워야 돼. 근데 집중해서 만들면 어때요? 5분 놓친 거 아깝잖아요. 리와인드. 우리는 방송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그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말로 왜 마가 뜬다고 하죠. 1초라도 마가 뜨면 다 잘라내고 재밌는 것만 다다다다 붙이고 더 재밌게 만들려고 그 부분을 또 막 편집으로 막 기술을 부린단 말이에요. 막 어떻게든 그 부분을 더 재밌게 탁 만들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효과도 집어넣고 하는데 맞죠. 사실은 그냥 말만 쭉 들어도 내가 애정이 가고 좋은 사람이면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동안 너무 좀 인위적으로 방송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웰메이드의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창작자가 편해지는 길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면 좋죠. 근데 이제 다른 영역이 또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하버드에 한번 가서 강의 한번 해봐. 괜찮아요. 이거 먹힐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없는 새로운 이론이야.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게임 영상을 제가 올려요. 올리죠. 네.
뷰가 안 나오죠. 반토막 정도 나오죠. 네네. 계속 올려요. 이유가 뭐냐? 재미의 기준이 점점 올라가면 안 되니까 낮추는 거죠. 평균을 물타기를 하는 거죠. 깎아줘야 돼요. 사실 요 원치 않은 거 알면서도 올리는 이유는 바로 맞아. 제가 침착맨님의 방송을 분석했을 때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확실해요. 채널의 소유주가 방송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내가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내가 가서 알바도 하고 해야 돈을 많이 가져가는데 뭐 다른 사람 다 사람 쓰고 하면은 그 월급 다 주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국 광고가 필연적으로 붙어야 되고. 그렇죠. 스폰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스폰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저희 채널 15야가 구독자 수도 그렇게 많고 조회수도 나쁘게 나오는 편이 아닌데 작년 결산을 해봤는데 적자예요. 이건 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말이 안 돼. 방송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은 납득이 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스페셜리스트들이 다 모인 거야. 막 20명, 30명, 40명. 큰 출장, 특집 출장 같은 거는 저희가 스폰도 안 받아요. 일부러. 왜냐면 그런 출장은 서로 광고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프로젝트일수록 오히려 협찬이나 PPL을 저희는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조회수로 얻는 수익이라는 건 사실 방송에 들어가는 제작비에 비하면 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적자는 아닌데 그래도 아무튼 이 정도 잘 팔리면은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 괴리가 있다. 괴리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대구를 내려가는데 뭐 어떤 차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험머를 타고 맞아. 험머 기름을 도로에 뿌리면서 가고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것도 봤어요. 그 김태호 PD님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나 봐요. 예능 총인가 뭐 그런 걸 하셨어요. 약간 유튜브 개국 특집 비슷하게 그런 걸 하셨는데 저도 이제 계속 유튜브 때문에 고민이 많던 시절이라 저 안에 무슨 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컨셉이 기존의 방송인들과 유튜버들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해서 이제 뉴미디어의 갈 길은 어디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이제 막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잘 되려면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찍어서는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저기 있는 사람 3분의 2는 없어야 된다. 이제 막 그런 말을 막 이제 하신 거예요.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아픈 게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게 답인 걸 알아요. 아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고 저희는 막상 시작 자체가 약간 침착맨님이랑 좀 다르잖아요. 침착맨님은 정말 개인이 조금씩 살을 붙여서 시작을 했다면 저희는 원래 좀 큰 회사가 프로 집단이 한 거니까. 프로 집단에서 이렇게 떼서 또 한 거기 때문에 생각과 다르게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쁘게 만들면 안 되고 대충 말만 전달이 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는 1인 1카메라가 붙어서 놓치는 장면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놓칠 수 있는 로스가 있으면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땐 자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용기가 있나요 혹시? 어떤 용기요? 자, 콩밥은 어때요? 부르죠. 네. 채팅창에 나 콩밥 개 좋아. 검은 콩 저거 불려놨다 밥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어. 감옥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 왜 이렇게 웃겨. 뭐가 느껴졌습니까? 화질이 저 화질이다? 그겁니다. 아니 이거는 뭐 중간에 뭐 송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뭐예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걸 확대해서 깨진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확대해서 여기 있는 이 화면 하나만 걸려있던 거를 편집을 해야 되니까 얼굴을 확대해야 되니까 라이브 때 이미 저렇게 작게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하려면 이렇게 키워야 요거 하실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 이런 건.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 한 대만 놔두세요. 전체 화면만 넣으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지금 이거 한 대잖아요. 네, 깨질 수 있는 용기, 화질이 깨질 수 있는. 아이고 저 정도는 괜찮아요. 진행을 잘하시니까 나영석 표 인터뷰로 가면 무난하게 재밌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침착맨이 그때 주신 아이디어여가지고 일단 어제 찍은 건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방송국에서 만든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의 제작 이야기나 PD나 작가들의 이야기나 뭐 너무 궁금해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옛날 거를 제작 좀 방식이나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얼핏 들었을 때 그 필름으로 찍었을 때는 돌리는 걸로 편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제 전성기였죠. 그거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 그거 아니에요?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한테 위기가 온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거였어요. 이 편집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버튼 다이얼 그 소니에서 나온 베타 테이프라고 하죠. 아 이거 치보야에서 해야 돼 여기서 해버리네. 아니 뭐 괜찮아. 이 디지베타라고 하는 편집기가 있어. 옛날 편집기. 이게 하나에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이 말이 돼?
70도 아니고 700도 아니고 지금 하면 어도비 그 프리미어 그거면 구독하면 되잖아요. 되는데. 네. 이게 하나에 7천만 원인데 이거 하나로 편집이 되냐? 안 돼요. 소스 테이블 늘 데크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데크가 2개가 한 세트예요. 여기 컴퓨터 2대인 것처럼. 복사해서 여기다 편집을 네.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찍어온 카메라를 넣고 여기에 이제 내 방송 나갈 거라고. 편집본. 그럼 여기 침착맨 찍은 카메라 넣어서 침착맨 얼굴 2초간 여기다 카피하고 그거 빼고. 그러니까 복사를 뜨는 거야. 나영석 찍은 얼굴 넣어서 나영석 2초 여기다 붙이고 또 빼고 그런 식으로 1시간을 만드는 근데 거야. 하다가 맞다. 1, 2, 3, 4 순으로 복사해야 되는데 1, 3, 4 이렇게 하면 2 어떻게 하지? 그럼 다 앞에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행히 땜빵 기능이 있어요. 붙일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붙일 수 있어요? 비디오 인서트 기능이라고 이제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럼 디지털이 아닌데 아날로그인데 그렇게 돼요? 디지로그라고 하죠. 디지로그. 요때가 좋았던 게 뭐냐면 좋았던 게 아니라 이게 7천 1억 4천이야. 1억 4천. 한 명이 그냥 가편하는데 1억 4천이 들어. 예를 들어 친척맨님이 어느 날 방송이나 좀 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자 하고 장비를 갔더니 1억 4천이야. 그럼 할 수 있겠냐고. 아무나 못해. 못하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던 높아. 거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막말로 얘기해서 그닥 경쟁력이 없는데도 내가 방송국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이 장비를 쓸 수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꿀 빨았던 거죠. 사실 이게 까봐야 하는 건데 안 까본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깐 거라. 그러니까 어디 가면 잘난 척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되게 경쟁률이 엄청 높았잖아요. 경쟁률이 높은데 깐지 안 그렇죠. 깐지는 그 모르지만. 경쟁률이 높다고 무조건 잘하는 이 그쵸.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는 사실 검증이 안 된 그치, 건데 그치.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기계를 쓸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니까 뭔가 내가 훌륭한 대단한 PD인 양 살 수 있었는데 이 유튜브 세상이 오면서 전 국민이 계급장 떼고 붙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처음에는 경력만 믿고 여기 유튜브에 뛰어들었다가 소리 없이 산하에 간 사람들 많아요 찾아보면. 근데 계급장 뛰고 붙었는데 다 그냥 원펀치로 난 이긴 게 아니라 나는 계급장 뛰고 했는데 나는 특수 스킬을 쓴 거예요. 큰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동원하거나 뭐 자본을 동원하는 게 어쨌든 춘청님보다는 사이즈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해. 한 2억 써? 뭐 이런 걸 그냥 근데 해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쿠폰이고 쿠폰 다 쓰면 이제 못 하잖아요. 지금 다 써서 여기 온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어떻게 계속 하냐고. 결과물을 내니까 이제 쿠폰이 지급이 되는 거죠. 계속 쿠폰 발급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진심으로 계급장 띄고 붙은 게 아니니까 이제 진짜 뭐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요때가 세상이 좋았어. 어디 가면 잘난 척도 하고 막 저 PD인데요? 뭐 약간 이런 거 하고. 그럼 이거를 하려면은 여러 명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이. 방에 각자 다 들어가는 거야? 1억 4천짜리 방에 다. 1억 4천짜리 방이 한 20개, 30개, 40개가 있어요. 방송국에 가면. 밀려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방이 꽉 차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싸움 나고 난리 나요. 나 해야 돼. 네, 나 화장실 내가 나와 먼저 이 자식아. 뭐 나 들어갈 거야. 뭐. 그러면 이제 좀 약간 권위로 누르기도 하고. 그게 또 잘 나가는 프로나 선배 팀의 편집실은 고정도 아닌데 거의 고정처럼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모두가 써야 되는 공간인데 이런 거 재밌다. 이런 거 재밌다. 선배 퇴근하면 막 새벽에 가서 이제 몰래 메뚜기 뛴다고 하죠. 왜 우리 도서관에서 자리 맡아놓고 왜 메뚜기 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방송국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뭐, 메뚜기 다 해본 사람들이라서 더 잘하겠다. 메뚜기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또 숨어서 또 편집하다 나오고 그러다가 아침에 출근하는 선배를 마주치면 야 뭐 너 내 방에서도 뭐 하냐? 막 약간 이러다가 또 나중에 또 승질나서 싸우고 뭐 또 받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막내예요. 하는데 야 나 하게 나와 돌아가요. 그래서 너 왜 편집 안 해? 나오라는데요? 그럼 와 중간이 와. 야 네가 뭔데 나오라 그래? 나가. 그럼 얘가 또 일러. 그래서 팀 대 팀으로 해서 올라가서 부지기수예요. 정상 결전. 우리 부장님 저쪽 부장님 와가지고 야 그 애들한테 일하겠다는데 그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어? 뭐 이제 이런 이쪽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또 이건 그렇잖아요. 막 또 이런 말도 나오고. 저번에도 뭐 양보해 드렸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옛날 얘기 다시 나오면서 그러다 그 두 분은 이제 식사를 가시면서 두 분은 푸시겠지만 이 아래에서는 이제 또 싸움이 끝나죠. 위에 분들을 쉽게 풀어주는 게 자기들이 안 부딪히거든. 그렇죠. 그냥 전달만 받아서 그냥 좀 교통 정리만 대충 되고 그리고 끝나는데 위에 분은 이 일 때문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쇼잉이야 쇼잉. 사실은 뭐 해결해주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없어. 지들이 알아서 할 텐데 또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뭐라 할 거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또 아래 있는 사람들은 결국 또 만나거든요. 그쵸. 현실은 부족하고 만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우리도 어색한데 붙었는데 한 반년 있다가 인력 배치가 났는데 같은 팀으로 들어왔어? 야금도 뭐 이런. 그럼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아닌가? 어디로 나가? 아니 뭐 회사 밖으로 아니면 다른 팀으로? 회사를 그만둬. 자기 마음대로 보직은 이동 못해. 어떻게 들어오네
어떻게 들어오는 회사한테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쌓이니까 친해지면 또 엄청 친해지고 안 좋아지면 되게 안 좋아지고 이게 간극이 좀 있겠어요. 편집실 에피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도 그때랑 구조는 똑같아요. 방송국이라는 곳이 그런 편집실에 옛날에는 디지털 편집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비싼 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컴퓨터로 바뀌고 뭐 시스템 자체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방이 막 20개, 30개, 40개가 있고 그 안에 또 사람이 들어가서 쓰고 그리고 부족해요? 그럼 그것도 부족해요. 지금도 싸워요. 그럼 집에 가서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찍어오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집에 있는 컴퓨터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안에 이게 또 진짜 웃기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옛날에 제가 1박 2일 찍을 때만 해도 이걸로 편집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소스 테이블 한 처음엔 5개씩 쌓아놓는데 나중에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카메라 감독님을 더 부르는 많이 찍어놓으니까. 왜냐면 아까우니까 뭐 좀 이렇게도 놓칠까봐, 찍고 싶고 저렇게도 놓칠까봐. 찍고 싶고 그치? 그러면 이게 소스 테이블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10개, 15개 나중에 20개씩 가요. 그때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 너무 많다. 소스가 이게 너무 과하게 찍었다. 이렇게 찍지 않아야 되는데 안 찍자니 또 불안하고 놓치는 그림이 있을까 봐. 근데 또 너무 많으면 넷플릭스 영화 고르듯이 못 골라요. 근데 그쵸.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컴퓨터로 딱 바뀌고 저 광명을 본 거예요. 드디어 밤샘은 없어졌다. 밤샘은 안녕. 신세계가 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인간이 얼마나 우둔한지 알아요? 여기 20개 쌓아뒀잖아. 예. 컴퓨터에 대해서 편해졌잖아. 예. 그래서 다들 시간이 남아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야 되잖아. 애들이 1박 2일 할 때 하루 밤새는데 지금 이틀 밤새. 왜 더 늘어나? 소스를 150개씩 찍어. 옛날엔 소스가 뭐 10개, 20개였단 말이에요. 최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늘리는구나. 요즘 한번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리얼리티 쇼 서진이나 뭐 엄청 설치 삼시세끼나 그런 것들이 설치되는 카메라들을 다 하면 100대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100대 이상의 소스가 옛날 디지털 편집기였으면 여기 150개의 탭이 쌓여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누구를 욕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이 그렇게 지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PD들이. 왜 3인칭으로 쓰세요?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들었다. 아니 본인이 하고 왜 뭐 아니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 아니 본인이 했으니까. 진짜야. 진짜. 본인이 하셨잖아요. 이 150개 카메라를 한 번도 안 쓴 게 있으니까 요런 앵글은 다음부터는 쓰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서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번 또 쓰게 돼.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이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거는 이제 위에서 정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카메라 앵글 없어도 돼. 야 이말년이 화장실 가는 건 굳이 안 찍어도 돼. 카메라 빼. 뭐 야 원샷 하나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사이드 풀은 필요 없어. 이거 빼도 돼. 너네 힘만 들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후배들이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면 제가 그렇게 빼라고 해놓고 나중에 편집할 때 야 이 그림이 왜 없냐? 뭐 이런데요 제가. 그러니까 속으로 그거예요. 잠들어 죽어줘야 돼. 맞아. 앞으로 또 프로그램 말고도 계속 네네.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앞으로는 제가 데리고 있는 후배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키워서 이렇게 독립시키고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사관학교. 뭐 사관학교까지는 뭐 사관학교장, 교장. 이제는 뭐 제가 잘 되는 건 저는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더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노욕. 노욕. 노욕이야 노욕. 근데 여전히 뭐 노욕을 못 내려놓는 부분도 있지만 히트작이 많으면 후진양성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나 봐요. 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워낙 이제 집단 창작을 해왔기 때문에 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작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이쪽 회사라는 쪽의 크리에이터들은 어쨌든 집단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떤 집단 안에서 일을 배웠고 지금도 어떤 집단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 감정적 교류를 하면서 이런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찍 눈에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조직생활. 네. 혹시 막 그 조직 내에서 막 좀 단합을 위해서 뭐 좀 하는 뭐 이벤트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부분 얘기하면 진짜 꼰대로 갈 것 같은데. 등산? 아니 진짜 한 번도 안 했는데. 외줄 한번 타시죠. 체육대회 합니다. 곧 체육대회 저희가 하고요. 체육대회. 예를 들어 지금 서진의 팀, 지락실 팀이 있고 또 새 프로그램 준비팀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팀이 있단 말이에요. 예. 각자 팀끼리는 알기도 알지만 또 잘 왜냐면 자기 팀으로만 또 한 1, 2년 일하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 다 같이 만나서 밥도 좀 먹고 좀 그럼 밥만 먹기는 좀 그렇잖아. 뭐 이어달리기라도 한번 해서 경품도 좀 따고 재밌겠는데. 이제 뭐 그런 생각 그럼 단체 줄넘기 이런 거 할까? 뭐 상품도 걸고 하자. 뭐 체육대회를 하자고 하면서도 이거 뭔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막 요즘 MZ 세대의 사원들이 되게 싫어하는 짓을 하자고 하는 건가? 뭐 이런. 내가 좋으면 됐죠. PD님은 좋으시잖아요.
그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제가 KBS 다닐 때 KBS 예능국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속으로 이 시간에 여기다가 이거 체육관 섭외하고 저 밥 깔고 저거 운동장 뭐 할 이 돈 있으면 엠빵 해가지고 3만 원씩이라도 우리 주지. 저 쓸데없는 데다 저거 돈이나 쓰고 우리 저거 이것 때문에 편집도 못하고 시간 뺏기고 피곤해서 다음날 또 쉬어야 되고 이거 뭐하러 하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여러 번? 여러 번. 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체육대회를 기획한 부장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역사가 반복되고 있네? 내가 내 자신을 스크리닝 하면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하고 싶어. 이미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했어. 내가 미친놈이지 생각은 하면서도 내 몸은 이미 막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옛날에 그 막 뭐 좋았던 경험은 없었나요? 있어. 사람들이 뭐 알게 되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속으로 안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엠빵에서 3만 원 주지 내가 뭐하러 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좀 상품도 타고 또 옆에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거기 가면 다 대부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 왔네 뭐 옆부서에 누구 왔네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뭐 족구하다가 뭐 헛발질하는 거 보면 깔깔깔깔 웃다가 그냥 경품도 좀 몇 개 따가고 하니까 속으로 욕은 하지만 또 뭐 상품 땄네? 뭐 약간 이런 게 나쁘진 않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경품을 한 1,000만 원 써가지고 세게 해주면 애들이 좀 그래도 뭐라도 한두 개씩 따갈 수 있게만 해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뭐 약간. 그래서 저희 이번 컨셉은 제일 비싼 밥차와 제일 비싼 커피차와 제일 비싼 경품을 걸고 비록 평소에 촬영할 때는 카메라 앞에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요 순간만큼은 우리가 그걸 한번 약간 주인공이다. 누려보자 이건데 그 얘기 해도 애들이 뭐 그러세요. 그거 뭐 체육대회 말고도 뭐 또 따로 있나요? 그 체육대회만 그냥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쭉 없었어요? 촬영 끝나고 뭐 회식 뭐 이 정도만? 그쵸. 그게 있었고 팀이 예를 들어 A팀, B팀, C팀이 있는데 저는 한 명이니까 뭐 가끔 이렇게 애들이랑 뭐 밥 먹고 이런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뭐 진행되고 있는 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는 뭐 회식도 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파편적으로 말고 딱 PD님만 안 계신 줄. 저 없는 단톡방이 엄청 있긴 있는데 산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성원 한 명만 없는 그 공간이 없으면 안 되고 저는 촬영 끝나고 회식도 사실 거의 안 가요. 그럼 그때 회식 오신 게 되게 이례적인. 그거는 이제 이말년님, 주우민님이 계셨잖아요. 그때는 시즌이 또 끝난 날이기도 하고 또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또 대표로서 인사도 드려야 되니까 온 건데 그런 회식이 아니라 그냥 뭐 시즌 중에 그냥 뭐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뭐 술 한잔 할까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일부러 잘 안 가죠. 왜냐면 제가 가면 또 그리고 제가 촬영장에도 웬만하면 또 안 가려고요. 제가 가면 후배 PD분들이나 이분들이 표정 확인하고 계속.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눈치를 보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럼 내 맘대로 굳은 표정도 못해. 그러니까 가면 그냥 저도 모르게 한마디 전날 좀 못 자가지고 그냥 좀 약간 피곤한 표정 지으면 해석할까봐 의식적으로 얼굴 표정 관리하고.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데 야 이거 하면 다음에는 뭐 찍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친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런 얘기가 귀에 씩 들리면 아씨 뭐야 저거 해야 되나? 연출 실금이. 나도 모르게 그치 연출 실금. 수도꼭지를 잠가야 되는데. 네, 잠가야 되는데 그냥 그 현장에 갔으면 별일 없지. 이말년 작가님 뭐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질질질 나오니까.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출장 15회 같은 거 하면 되게 많이 할 때가 많잖아요. 출연자들이 막 뭐 4-5개 가가지고 막 네, 그런 경우 있죠. 크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4-5개 가더라도 막 이렇게 몇 분만 할 수도 있잖아요. 도파민 때문에라고. 그게 아니라 결국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절 보려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저는 침착맨님의 톤을 거친 저를 보려고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주인은 침착맨님인데 예를 들어 세븐틴이나 뭐 다른 어떤 그룹을 저희가 찍었다 방송을 낸다 하면 저는 그분들의 팬분들을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볼 때 그래도 이제 가능하면 완전체가 나와서 가능하면 멋진 표정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잘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지. 이렇게 둘이 얘기할 때는 딱히 뭐 우리 별로 보여줄 게 없으니까 말만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린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쵸, 그냥 근데 이제 그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뭐 노래든 몸이든 뭐 재미있는 개그든 재주가 워낙 많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잘 찍어서 팬분들한테 또 보여주는 게 우리 의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시청률이 잘 나왔다의 기준은 뭔가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 지금 이 컨텐츠 업계가 대혼란기입니다. 안 겪어본 상황을 계속 직면하는군요. 그렇죠. 네.
기준이 없었던. 기준은 사라졌고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뭐 옛날에는 뭐 얼마 돼야 된다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일단 그 절대 시청률 자체가 점점 줄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이제 예능에서 그럼 성공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았어. 선방했어의 시청률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말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에요. 범위가 되게 넓어졌어요. 옛날에는 얼마다 했는데 지금은 굳이 얘기하면 뭐 3에서 5 넘어가면 3에서 5. 완전 성공한 프로고요. 이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TV를 또 거의 안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 딸이 중학생인데 아빠가 유명한 PD인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하는 프로그램을 거의 한 번도 보질 않아요. 틀어놔도 안 봐요. 갈 한 번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임마 너는 가업을 이을 생각을 해야지 이 자식. 소영이한테 그렇게 해봐. 예? 아니 소영이는 웹툰 작가 한다고. 그게 가업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가업이야. 전가업. 요즘은 오히려 중요한 건 화제성. 그러니까 지구오락실은 시청률이 낮아도 화제성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화제성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조사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문 조사 기관도 있어요. 검색어로 가장 많이 뭐 노출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수치를 적용해서 어디에 검색 많이 하면 몇 점, 그리고 어디에 나오면 언급되면 몇 점, 뭐 이런 걸 해서 자기들끼리 이러면 화제성이 높다, 이렇으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게 더 많아요. 가끔 뭐 팬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전 있거든요. 길거리에. 근데 확실히 화제성이 떨어진 프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미지근해요. 언급을 안 하거나. 네, 그렇죠. 아유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뜨겁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 방송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요즘에 화제성이 좋다고 하면은 요즘 얘기를 하거든요. 또 화제성이 좀 안 좋으면 어떤 얘기냐면은 침팔토론 잘 보고 있어요. 잘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나는 새끼 재밌었는데 막 이런 얘기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아유 1박 2일 그때 나는 아직도 그 얘기를 한다니까. 입수 너무 재밌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약한가 보다 이런 생각하죠. 인물 퀴즈를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가기 전에 인물 퀴즈 한번. 근데 약간 뭐 인터넷 용어로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도 당해봐. 여러분 제가 인물 퀴즈 같은 걸 제가 많이 하는데 아시는 분은 뭐 눈치채셨겠지만 저 사진 뒤에 작게 저희는 정답을 써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침착맨이다 그럼 사진 보여줬는데 연예인분이 못 맞췄어 그럼 땡 하고 어떻게 침착맨도 모르세요. 막 이렇게 이제 저는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사실 답지를 다 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세요를 본인한테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도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있죠. 제가 어떻게 뭐 그걸 다 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밑밥을 까시는 거네요. 저 하여튼 뭐 모르는데 왜 인물 퀴즈를 진행하셨어요? 재밌으니까. 업보죠.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저도 뭐 이게 몇 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냥 마지막 딱 해가지고 뭐 한 1, 2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누구죠? 추호민 작가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하나, 둘, 셋 해서 사진이 넘어가면. 벌써 쪼요. 하나, 둘, 셋. 저 이제 빠니 보틀. 빠니? 네, 정답입니다. 전 좋아해요. 유명해지기 전부터 봤어요.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나오시죠. 여행이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여행이 유행인 게 아니라 빠니님이 유행인 거죠. 곽튜브님도 되게 많이. 그럼요. 근데 곽튜브님도 그렇고 원지님도 그렇고 뭐 빠니님도 그렇고 지금 김태호 PD님이랑 뭐 방송도 하시지만 저는 이분들 개인의 매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처음 뵙는 분이 아이유. 프로미스9의 백지호님이잖아요. 이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 아이유 아니에요. 프로미스9 백지호님이잖아요. 저 근데 촬영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송민호. 자 다음 하나 둘 셋. 저 이분 누군지 몰라요. 이분 누구세요? 찌양님이잖아요.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찌양님 맘이죠. 아니 저 찌양님 알아요. 머리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신 거죠. 찌양님 아는데 이 사진이 조금 이건 사진을 공을 안 들였네. 너무 대충 했다. 그러니까 찌양님이 사진을 너무 대충 찍었다. 아니지. 신청맨님이 그 하고 많은 사진 중에서 굳이 이런 사진을 골랐다. 그런 부분. 근데 사실 뭐 다른 이거 사진으로 몇 개 더 할 거야? 한 3-4개만 한번 해볼까요? 3-4개만? 너무 괴롭죠? 죽겠어요, 너무 괴롭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저 친한 분이에요. 3, 2, 1. 이진욱 씨잖아요. 이진까지 했잖아 내가. 아니에요. 이름이 이진입니까? 이진욱 씨잖아요. 이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이게 로딩이 이진욱 씨인데. 나 박찬호를 안 했잖아요. 왜냐면 이 사진이 저희 방송 때 이러고 나오셔가지고. 두어 개만 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태영이 비. 네. 맞추셨고. 출연자잖아요. 자, 하나, 둘, 셋. 이분 유명한 페이커. 사실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저기 우리 귀여운 내 방송에도 출연했었고요. 그 참. 그 막내 인턴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왔고 이 친구가 우리 저기 슬기로운 산촌생활에서도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제 갔다 왔어. 조가 들어가는데 뭐 조현 씨를 모르면 어떡해요? 누구? 정말 조 들어간 거 맞죠? 아니 이름이 뭐 세 글자가 들어가는데 하나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나 아직도 이름 기억. 조희연 씨. 조희연 씨. 조. 모르시면 어떡해요? 제가 친화적으로 하려고 말은 이렇게 좀 냉정하게 했지만 같이 하신 분들 위주로 했는데 조희연 씨 모르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네. 원래는 한 30개 40장 준비했는데요. 더 하면은 이제 진짜로 회의 참석 안 하셔도 벌써부터 멘탈이 살짝 지금 흔들흔들해요. 생방이 이래 참 무섭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반인륜적인 인물 퀴즈 이게 또 원본 제고해 박물관 주시기 이런 데도 바라겠습니다. 가나요 이게 혹시? 그대로 남습니다. 좀 해드릴까요? 해드릴까요도 남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본인이 한 거잖아요 다. 이거 빼드릴까요? 그리고 그대로 넣죠? 예능 하실 때 그대로 넣잖아요. 항상 함정 판 다음에. 함정을 왜 파요? 함정? 예능 찍을 때 함정 파잖아요. 그래요. 못된 짓 합니다. 못된 짓 하고 못된 말 하는데 살살 유도해가지고 그죠? 함정에 다 집어 넣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뭐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뭐 어쨌든 오늘 뭐 사실 심창민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이 답사 잘 했습니다. 이 세팅 그대로 저희도 이제 아이디어로 써먹을 거고요.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즐겁게 해서 놀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비하인드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뭐 방향성도 한번 들어보고 줄타기 하면서 자 시작하는 걸로 가시죠. 네, 안녕. 네, 고맙습니다. 안녕.